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 토종 기업 지배구조 사모펀드가 대한항공의 대주주인 한진칼에 대해서 경영권 공개에 나섰다라는 이 내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진칼은 조양호 한중그룹 회장 일가가 대주주로 있으면서 대한항공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정점에 있는 회사입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갑질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의 움직임 또 향후 특히 내년 주주총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오늘 많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오늘 마침 이 내용을 가지고 리포트를 발표한 대신증권 양지환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한진칼 회사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로 대한항공, 진에어, 한진, 카로철 네트워크, 정석기업 등의 계열사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진그룹의 그 최상위 지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오늘과 지분율은 뭐 30% 미만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사모펀드 KCGI가 만든 이제 유한 투자회사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KCGI라고 그냥 통칭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KCGI가 이제 기업 지배구조 펀드, 행동주의 투자자를 표방하고 있는 사모펀드라던데 왜 한진칼을 경영참여 타깃으로 삼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될 경우 지주회사의 계열사의 경영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한진칼은 이번 사태로 주가가 급등하기 이전에 시가총액이 1조에서 1조 3천억 정도 수준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인 시가총액이 3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진칼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오너일가의 지분율도 2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경영 참여에 시도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그리고 최근 여러 가지로 한진그룹이 국민적인 공분을 샀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우호 지분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앞서 잠깐 30%가 채 안 된다라고 팀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한진칼에 대한 조양호 회장 일가의 지분이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예, 한진칼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28.95%입니다. 그러면 29%도 채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다른데 이번에 그 지분을 인수한 이 사모펀드가 9%고 다른데 주요 주주들은 어디입니까? 예, 그 외에 이제 국민연금이 10월 초에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8.35%이고요. 한투운용이 10월 초에 공시한 내용을 따르면 3.8%,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그룹이 5.03%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약 한 45%의 지분은 기타 기관 및 외국인 그리고 소액주주들에 분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조양호 회장 일가의 지분이 30% 가깝긴 한데 다른 지분들 합하면 거의 70%가 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모펀드가 경영권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KCGI 측이 지금 확보한 지분은 9%이기 그렇죠. 때문에 특수관계인하고의 지분율 격차가 이제 약 20% 정도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분 상태로는 당장 경영권을 위협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소액주주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쪽에 의결권을 주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소액주주 또 외국인 주주라든가 다른 그 주요 그 펀드들이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이 KCGI 편을 들 수 있는 여지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근거가 있나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은 의결권 자문기관의 어떤 그 자문을 받아서 아마 행사를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제외한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올 초에 있었던 그 갑질 의혹, 논란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한진그룹이 또 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액주주들 중 상당수가 이쪽에 의결권을 위임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액션이 벌어진다면 경영권과 관련된 이게 예를 들어 임시주총을 열어서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3월 정기주총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예, 임시주총을 통해서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지금의 지분으로는 어렵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정기주총에서도
조양호 회장 일가, 그러니까 뭐 그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의 임기가 2020년 3월 23일까지기 때문에 예. 이쪽에 해임을 요청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내년도에 다른 이사진 3인하고 감사위원의 경우는 내년 3월이 이제 임기가 만료입니다. 그래서 이때 신규로 이제 선임해야 하는데요. 그때 KCGI 측이 원하는 인물을 이사로 선임할 것을 주주 제안을 통해서 아마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조양호 회장이 이를테면 CEO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거는 사실 뭐 전혀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지금 지분율로는 사실 뭐 이게 특별 결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임기가 남아 있는 대표이사를 해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사실 우호 지분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KCGI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영권을 장악을 한다, 한진칼의 경영권을 장악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일단 한진칼의 경영권을 장악한다면 계열 회사들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한진그룹이 원래 이제 운송 전문 그룹입니다. 그래서 뭐 항공, 해운, 유군을 전부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항공과 그 유군만 사업만 영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항공사업 본연의 역할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편을 좀 시행할 걸로 일단 보이고요. 그 예를 들면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사업 부문,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매각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유일부동산은 매각을 통해서 확보한 현금으로 부채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제 계열사들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 예전의 사례를 보면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이렇게 또 뭐 급등락하고 변동도 좀 있고 그래서요. 투자자분들이 이 한진칼이라는 회사 주식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확대될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앞으로 KCGI나 한진그룹 측이 어떻게 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께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실 접근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이제 적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일단 한진그룹 전반적으로 경영 쇄신이 일단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진칼을 뭐 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급등한 한진칼보다는 뭐 계열사들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뭐 지금 유가도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 진에어 아니면 한진 같은 계열사들의 투자를 검토하시는 것도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양지원